11월 24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하락한 3,846.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7% 하락한 856.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천일고속, 삼양바이오팜, 스맥, 데모, 61CNS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재건 테마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그것 중에 극복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측도 미국 대표단과의 첫 번째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어요. 해당 종전안은 러시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번 로봇 테마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가 113%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기대할 모멘텀은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버블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로봇 산업에 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혁신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로봇손과 AI, 배터리와 통신, 보안 등의 과제에서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현재 떠오르는 기술 분야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이며 단기적으로는 액추에이터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와 센서, 그리고 로봇용 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란 AI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여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며 액추에이터란 에너지를 기계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같은 전망에 로봇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PNS 로보틱스는 동종 업체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터닝 밸류 리서치는 PNS 로보틱스가 세계에서 유일한 보행 제어할 로봇 업체라고 밝혔어요. 유사 업체인 엔젤 로보틱스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고속버스 기업인 천일고속이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49년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16%를 보유 중인 천일고속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천일고속과 함께 강세를 보였던 동양고속은 0.6%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양바이오팜은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양홀딩스는 지난 5월 바이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삼양바이오팜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이후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장 첫날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0.4%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에 바이오 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61CNS는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61CNS는 최근 잠재 인수자를 찾기 위한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비상장사인 61CNS의 기업 가치를 3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상장사인 61CNS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230억 원입니다. 61CNS의 구대표는 상장사인 61CNS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2배 정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ABON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ABON은 오늘 공시를 통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72%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D&D 파마텍은 미국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의 파트너사로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증권은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세크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어야 하지만
최근 조치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검토 중인 제품은 H200으로 2023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세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안으로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현재 HBM 검사 장비 모델에 대한 4분기 추가 수주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세크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개최일은 내일입니다. 다음으로 서진 시스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유앙코가 서진 시스템에 대한 투자 검토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유앙코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한 기업으로 부실 채권과 기업 구조 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무 부담을 갖고 있는 서진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서진 시스템은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및 로봇 관련 기사가 붙어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종묘는 최근 공시를 통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아 종묘의 작년 연간 잠정 영업이익은 9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요.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16억 6,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큐리오시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큐리오시스는 11월 13일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연구장비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오늘 대부분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비나텍은 최근 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비나텍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음을 확인했다며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비나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8,900원입니다. 다음으로 한진카를 비롯한 일부 지주사들이 상승했습니다. 관련 단독 기사에 따르면 여당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새로운 조항을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여당은 올해 처리를 목표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지주사들에 대한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지주사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SM라이프디자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M라이프디자인은 11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3% 증가한 24억 원을 기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마이크로디지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G세계물산, 3위는 다스코, 4위는 금강공업, 5위는 하이닉스, 6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미래에셋증권, 10위는 SK텔레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재건 관련주인 다스코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SY스틸텍, 2위는 스맥, 3위는 서울전자통신, 4위는 제형솔루텍, 5위는 비츠로넥스텍,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세크, 8위는 알트, 9위는 고영, 10위는 그린생명과학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스맥, 한라캐스트, 세크입니다. 스맥과 한라캐스트는 로봇 관련주이며 세크는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는 APR, 5위는 네이버, 6위는 삼성에피솔딩스,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셀트리온, 10위는 HD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D&D파마텍, 2위는 펩트론, 3위는 큐리오시스,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고영, 6위는 비츠로넥스텍, 7위는 에코프로,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ABL바이오, 10위는 대동기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D&D파마텍, 큐리오시스, 대동기어입니다. D&D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자 메세라의 파트너사로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스는 최근 신규 상장한 바이오 연구장비 기업이며 대동기어는 재건 관련주입니다.